경상북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산 폐코발트 광산에 세워진 위령탑이 일부 훼손됐습니다.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이나 폭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던졌던 전태일 열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대구에 건립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면서 경상북도도 비상 방역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경북 지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농가와 생산자 단체 등과 공조를 강화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파주에서 발병하자 경상북도도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비상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북도는 먼저 17일 오전 6시 30분부로 지역의 모든 가축에 대해 48시간 이동 중지와 함께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양돈 농가에 대한 예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가축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거점 22개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을 갖다가 설치를 하고 또 아울러 이제 우리 부단체장들한테는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해서 양돈 농가가 어떤 자체 방역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저희들 방계단에서는 전체적으로 또 방역 활동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돼지 양돈 농가는 743곳으로 돼지 150여만 마리가 사육 중입니다. 도는 농가마다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경주와 고령 지역에 각각 12만 5천여 마리를 비롯해 경북 지역에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100%에 달합니다. 경상북도는 양동 농가 출입을 통제하고 개별 농가의 국제 우편물 직접 수취 금지와 육류, 축산가공품 반입 자제 등을 요청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돼지고기는 충분히 익혀서 먹으면 문제가 없다며 지나치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소확기인 가을철을 맞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에 축산농가 관계자들의 출입을 금지하며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대구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가축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의 돼지농장 13곳과 사료공장 2곳, 도축장 1곳에 소독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치사율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질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농장 관계자들과 물품 등의 이동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참혹한 역사의 현장이죠. 경산 폐코발트 광산에 세워진 위령탑이 일부 훼손됐습니다.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지만 유족들의 가슴은 검게 멍들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경산시 평산동에 위치한 위령탑입니다. 6.25 전쟁 직후 코발트 광산 폐갱도와 대원골에서 국가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3,500여 명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말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지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위령탑의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위령탑을 둘러싸고 있는 철제 울타리가 구부러지고 나무 기둥은 부서졌습니다. 훼손된 울타리와 마주보고 있는 위령탑의 뒷부분입니다. 커다란 망치로 내려 찍은 것처럼 위령탑의 기단부가 깨져 있습니다. 다음 달 7일 위령제를 앞두고 벌초를 하러 왔던 유족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이 위령탑은 제 혼자 보입니까? 3,500명의 여기 이름도 모르는 뭐 올라가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 탑 하나에는 그냥 개인의 산소의 뭐 위령탑이 아니고 병산 3,500명 희생자 위령탑입니다. 거기에다 이런 파손을 한다 하는 거는 이건 상식 이하의 사람이지. 다행히 위령탑의 앞부분은 훼손되지 않았지만 유족들의 가슴은 검게 멍들었습니다. 그 70여 년간 그 억울함과 그 한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보다도 다리가 딴 사람들이 못 느끼는 그런 감정을 여기 평생을 그 한을 와서 느끼고 참 풀고 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조금만 더 참 좋은 모습으로 이제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위령탑을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 같지는 않다며 추가 수사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판단했을 때는 뭐 오토바이라든지 뭐 자전거 그런 종류로 이제 이렇게 돌아 나오다가 거기가 좁아지니까 이제 그 부딪히는 흔적 그걸로 추정이 됐어요. 과실 손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처벌 자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더 이상 이제 수사는 진행을 안 했어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공간인 만큼 위령탑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10대 청소년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황당한 이유로 공무원이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마땅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여직원이 문을 열어주자 한 시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곧바로 뒤따라 들어온 10대 소녀가 시민을 내동댕이 치며 때리기 시작합니다. 소녀를 말리자 이번에는 직원을 폭행합니다. 잠시 후 분이 덜 풀렸는지 물건을 마구 내던집니다. 비명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나보니까 돌아오자마자 엄마를 폭행을 하는 걸 보고 직원이 달려가가지고 말리자. 폭행을 한 청소년은 18살 A양으로 지적장애 2급입니다. 바로 앞 공원에서 시작된 딸의 폭력을 피하려고 센터를 찾았다가 함께 있던 직원까지 봉변을 당한 겁니다. 경찰은 A양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미성년자임 등을 고려해 피해 직원이 선처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이나 폭행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술에 취한 신고자가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붙잡히는 등 대구 지역 검거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2,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구속 건수만 139명에 이릅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뭐 비상벨을 설치한다라거나 이런 어떤 예방 장치로는 막을 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청경을 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칸막이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친절이 요구되는 직업 특성상 폭력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공무원들. 속수무책의 폭력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70년대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던졌던 전태일 열사. 그를 기리기 위해 전태일 열사의 고향인 대구에서 시민들이 직접 십시일반 돈을 모아 전태일 기념관 건립에 나섰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 17일 기념관을 세우기 위해 전태일 열사가 살던 집을 사들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권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을 받으며 열악한 환경에 시달렸던 70년대 평화시장 노동자들. 22살의 청년 전태일은 참담한 노동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몸에 불을 붙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국의 노동운동을 상징하는 인물이지만 전태일 열사가 대구에서 나고 자랐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의 삶과 뜻을 기억하자며 뜻있는 대구 시민들이 전태일 기념관을 만들기 위해 뭉쳤습니다. 팔짱만 끼고 있는 대구시를 대신해 시민들이 십시일반 기금 마련에 나선 겁니다. 시민들의 십시일반으로 모으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서 지금 한 1,000분 가까이가 이제 조금씩 소액을 후원하셨는데 지금까지 모금된 돈은 우리 매입 대금이 약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지금까지 모인 성금은 1억여 원. 시민단체는 이 돈으로 17일 대구 남구에 위치한 전태일 열사가 살았던 집을 사들였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일기 속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보냈다는 그 장소입니다. 형이 그 학교를 이렇게 다니지 못했어요. 여기서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이 형 생애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기념관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에 맞춰 내년 말쯤 문을 열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는 기념관 건립에 필요한 나머지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여름까지 모금 운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한동안 끊겼던 포항 제주 간 항공 노선이 다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항공사가 아닌 대한항공이 이 노선에 항공기를 투입한 건데 갈수록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포항공항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제주 간 하늘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에어포항의 좌초로 끊긴 지 7개월 만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35분 제주를 출발해 1시간 뒤 포항에 도착한 후 오후 1시 15분 다시 제주로 날아가는 스케줄입니다. 동해안의 유일한 제주 노선이란 이점 덕에 첫날 130석을 가득 채웠고 이달 말까지 예매율도 제주 출발은 76%, 포항 출발은 82.3%로 높은 편입니다. 주중 요금은 8만 원대, 주말은 9만 원대지만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큰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운행 횟수나 시간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하루 1회 왕복이고 오후에 제주로 출발하는 일정 탓에 제주 여행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밖에 없어서 좀 아쉽고요. 대구로 올 때나 아니면 또 울산으로 가야 되고 부산으로 가야 될 일이 엄청 많았거든요. 제주 하늘길이 다시 열리긴 했지만 포항공항의 설 자리가 커진 건 아닙니다. 탑승률이 저조한 김포 노선이 경제성 때문에 당장 하반기 운항부터 불투명한 데다 제주 노선 하나로는 활성화를 지탱하기 역부족입니다. 앞으로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저가 항공사도 유치를 해서 우리 노선을 좀 더 다양화하고 단거리 국제 노선까지도 앞으로 염두에 두고 해나가면은 인근 대구공항이나 김해공항에 비해 열악한 경쟁력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지역 산업이나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항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포항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저희들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끊겼던 노선의 부활은 반갑습니다. 그러나 포항을 오가는 하늘길에 부침이 심했던 이유가 상품성과 이용률 문제였던 만큼 악순환을 막을 세밀한 전략도 시급합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 (16일) 밤 10시 30분쯤 상주 영천 고속도로 신영면 인근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천 방향으로 달리던 1톤 트럭이 차선을 변경하려다 앞서 달리던 승합 차량을 들이받는 등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어 추돌 사고를 수습하던 도로공사 순찰차를 또다시 승용차가 들이받는 등 2차 사고가 발생해 모두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진술과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9년간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에서 109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9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이 문체부에서 받은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올해만 벌써 사고 9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사망자 1명, 부상자 9명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캐리비안 베이에서 아동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8월엔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용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경북에서는 20초에 한 번꼴로 119 구급대가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119 신고 건수는 모두 18,6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4,600여 건, 20초당 한 번 출동한 셈입니다.
유형별로는 화재가 19건, 구조 1271건, 구급 1718건 등이었습니다. 영풍 석포재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확정을 위한 청문회가 17일 경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청문회 주재관이 7일 이내 청문 종합의견을 도에 제출하면 경상북도는 의견서를 참고해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행정처분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석포재련소 조업 정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도청 동문 앞에서, 생존권 등을 이유로 조업 정지 처분을 반대하는 집회는 도청 정문 앞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문화재 산업 발전을 위한 2019 국제문화재산업전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국내 유일 문화재 박물관 전문 전시회인 국제문화재산업전은 84개 기관 235개 부스가 참여해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에 관한 최신 기술을 선보입니다. 특히 전시회 기간에는 일자리 박람회도 함께 열려 문화재 분야의 창업과 취업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19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오는 10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경주 엑스포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세 단장을 마친 경주타워와 맨발 전용 둘레길 등이 최초로 공개되며 로봇팔과 3D 홀로그램을 접목한 플라잉 등의 공연도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올해 10회째를 맞아 개폐막식 등 의례적인 행사를 없애고 체험형 콘텐츠를 늘렸다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구 동구는 지난 7월 말 서울에서 발생한 탈북 모자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다음 달까지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특정 급여 수급자 등 고위험 위기가구로 예측되는 가구와 공공임대주택이나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관리비 또는 공과금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동구는 20개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전화를 하거나 가구를 직접 방문해 복지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구 시민의 날이 2월 21일로 변경됩니다. 대구시는 현재 대구 시민의 날로 지정된 10월 8일이 지역 상징성을 담지 못한다는 여론을 수렴해 국제보상운동기념일인 2월 21일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20일 동안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올 연말 대구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됩니다. 대구시는 직할시 승격일인 7월 1일에서 100일째 되는 날인 10월 8일을 지난 1982년부터 시민의 날로 제정해 운영해 왔습니다. 쾌청한 가을 하늘이 이어지고 있죠. 공기도 맑겠고요. 늦더위도 서서히 꺾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18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아침에는 14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나타내겠는데요. 다만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외선을 막아줄 수 있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겠고요. 해진 뒤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늦더위가 꺾이겠고요. 아침 저녁으로 한층 더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온 변화가 크기 때문에 옷차림 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쓰셔야겠고요.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